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전재균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입니다. 주주 코너라고 합니다. 오늘 또 역시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달이 눈부신 밤 창가에. 정지은. 달이 눈부신 밤 창가에 불러 기다림이 들떠 울렁인다. 이틀의 비와 반나절의 구름, 흐린 적이 없던 것처럼 어제를 잊은 듯 검고 푸르다. 둥근 달은 깨끗하고 너의 눈은 또렷하고 손을 뻗어 닿으면 저릿하고 아리는 마음. 비단보에 옮겨 담아 영원일 듯 눈에 담고 남은 것은 속에 담고 곁에서 잠시만 머무르는 저 달이고 너이고 오늘이어서 오늘이 그립다. 어제를 잊은 듯 검고 푸른 달이 눈부신 밤 창가에 너를 불러. 이런 시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감동 어린 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지은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유심초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유심초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은 뭐냐면요, 주주라는, 주민이 주인이라는 코너의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시사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수원시에 건의하는 건의 내용이 있잖아요. 세비톡톡을 통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말고도 각종 방향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세비톡톡에 올라온 건의 내용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수원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들 중에 유익한 것들을 제가 찾아서 방송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네에서 봉사하는 봉사단체들 있죠. 주민자치회,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새마을회, 부녀회 등 수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의 활동 중에서 활동 편람이 나온 것들을 중심으로, 편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린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수원시 4인 1팀 수원 화성 80km 걷기 대회 개최. 이거 굉장한데요. 80km라고 하는 것은 이 적은 키로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 이거 한번 내용을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행복한 수원시를 나타내도록 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제안 핵심은 4인 1팀을 수원 화성 걷기 대회 참가 신청을 받아서 최종 80팀을 전산 추첨 등으로 선발하여 총 80팀 320명이 수원 화성 3.5바퀴를 걷자는 것입니다. 결국 한 명이 20km씩 4명이 총 80km를 걷게 되는 식입니다. 4인 3.5바퀴 5.7km 수원 화성 길이는 대략 합산 80km입니다. 사은품 또는 경품도 80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세계유산 수원 화성을 적극 활용하여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수원시의 차별화된 행사 개최로 수원시에 대한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거주하는 시민들의 자부심도 급상승할 것입니다. 이랬어요. 이야, 좋습니다. 계산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한 바퀴는 3.5km인데 이걸 4명을 곱하고요. 4명이 3.5바퀴를 돌면 한 바퀴는 5.7km이니까 대략 합산이 80km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80km군요. 이야, 이거 계산 잘하셨습니다, 정말. 야, 이거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이상이고 자부심이에요. 시민들이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수원시 화성 문화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고 또 수원성을 한 바퀴 돌므로써 또 자부심도 느끼고 새로운 경치도 구경하고 세계에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분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고요. 제목이 광복 80주년 기념 수원시 4인 1팀 수원 화성 80km 걷기대회 개최 이겁니다. 수원시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유심초의 사랑이여 듣겠습니다. 유심초의 사랑이여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서요.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떤 거였냐면 수원시 청카드 대중교통 지원 사업이 전면 개편되어 시행하면 어떨까요? 이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22년도 수원시 청카드 사업에 선정되어 시청 본관에 가서 수령자 본인 확인을 거치고 대중교통비 30만 원이 충전된 실물 카드를 받았어요. 이때 약 6개월 동안 해당 카드를 쓰면서 구직 면접을 보러 갈 때 도움을 주고 또 생활비용 부담도 경감해 줘서 무척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청카드 지원 사업이 2023년부터 시행이 중단된 상태네요. 더 경기 패스와 같은 유사 지원 사업이 생기고 또한 예산 배분 상황을 고려한 결정임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수원 특례시만의 생각이 돋보이는 사업이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대로 사라져버리는 건 아쉽다고 여겨집니다. 복지 지원 사업 또한 다다익선이자 금상첨화라고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수원시는 특례시 지위를 갖춘 도시답게 타 일반 도시와 비교해서 복지의 양과 질이 보다 차원 높아야 함은 물론 동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복지를 두껍게 해준다는 취지에서 청카드 지원 사업을 재평가해 주시면 어떠한지 제안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읽어드리는 양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청카드 사업이 22년도에 있었는데 대중교통비로 30만 원이 충전된 실물카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도움을 받았는데 다른 복지 카드가 나오고 다른 복지에 이용하면서 23년도에는 청카드 제도가 거의 없어졌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다다익선이나 금상첨화는 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들은 많이 있을 텐데요.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다 싶어서 여기까지만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박진영의 날 떠나지마 듣겠습니다. 박진영의 날 떠나지마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그런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라고 해서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입니다. 이름은 전재균입니다. 여러분께 함께하는 시간은 대부분 시사 프로그램이긴 한데 시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알림, 공지 이 정도에 가깝게 시사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게스트를 맞이해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계속 세비톡톡이나 또는 각 동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나 또는 각종 봉사단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같이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광고 사업 허용하여 버스 정류장 사후 관리 등 비용 충당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으로 보면 버스 정류장에 광고 사업을 이용해서 버스 정류장을 깨끗하게 사후 관리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용이 어떨까 보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 이렇게 써 주셨거든요. 현행 버스 정류장 벽면에는 부동산 경매 광고, 부동산 잔여 물량 긴급 처분 광고, 학생들의 과외 학생 모집 광고, 헬스클럽 또는 필라테스 이용 광고 등의 A4 용지 크기의 홍보물이 어지럽게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홍보물들이 시각적인 공해물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 바닥 또는 인근 보도와 도로에 떨어져서 결국에는 쓰레기가 되고 이것들을 환경미화원님들이 청소해야 하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용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노래 하나 듣고 또 계속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듣겠습니다.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버스 정류장의 광고 사업 허용하여 버스 정류장 사후 관리 등 비용 충당이라는 의견을 내신 것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면 핵심 제안은 이렇다는 겁니다. 2024년도 세비톡톡 시민 제안에서 버스 정류장 시와 산문 게시를 폐지하고 다른 내용물을 게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버스 정류장 기존의 시와 산문이 게시되었던 공간을 공식적인 광고 운영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상에 있는 지정 게시대처럼 버스 정류장상의 광고에서도 광고주로부터 일정 비용을 징구받아 운영하도록 하고 광고 수익은 노후화된 버스 정류장 보수와 공공버스 운영 비용에 충당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좋은 안이긴 한데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이 되었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공성이라고 하면 모두 다 경제성으로만 이게 평가를 받다 보면요, 자칫하면 우리가 문화공간, 문화에 대한, 예술에 대한 그런 어떤 게시공간, 이런 것들이 협소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를 접목시키는 분야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광고를 함에 따라 동시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상 불법 홍보물 부착 절대 금지에 대한 경고문 상시 노출 디스플레이 가로 닫고, 예시를 말한다면 버스 정류장 상 공식적인 광고를 이용하시고 불법적인 홍보물을 부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기대 효과는 공식적인 버스 정류장 광고 이용으로 무분별하고 혼란스럽게 불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홍보물들을 근절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고 수익 발생으로 버스 정류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달 재원에 도움이 될 것이고, 쓰레기 처리와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멋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제가 중간에 공공성 말씀드린 거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수원 화성문화제 할 때도 사실상 무료로 개방을 하고 무료로 축제를 열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의 비용을 받는 게 있지만 아주 소수의 금액에 불과하고요. 대부분 시나 후원 기금 또는 시 재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고 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을 또는 상업적, 이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을 유치하고 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거기서 파생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짐으로써 버스 정류장 광고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노래를 두 곡을 연속으로 듣겠습니다. 싸이 씨의 노래인데요. 싸이 씨의 새, 그 다음에 노래 싸이의 연예인, 두 곡을 연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의 새, 싸이의 연예인, 연속해서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세빛톡톡에 올라와 있는 수원시 시민들이 건의하는 세빛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관한 문의 및 정책 제안 이랬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이죠. 시립 어린이집. 학부모 및 보육교사 정기 의견 수렴 및 반영. 시립 어린이집의 경우 수많은 학부모들의 진입 희망으로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런 이치 때문인지 일부 어린이집의 운영진은 갑의 이치에서 암암리에 불합리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로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좋은 시설의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 입장에서 많은 불리함을 느끼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인내하며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일부 운영진의 불합리한 지시와 운영을 견디지 못하고 단체로 퇴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운영 중인 어린이집 인허가 갱신 및 운영진 전원 절차에 대해 현 시점 운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 절차 중에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의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없다면 학부모 및 지도 보육교사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수렴 과정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허가, 갱신 또는 운영진 전원 결정 등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수반되어야만 시설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주셨어요. 물론 여기에 세부적인 참고 제안도 있습니다. 영유아 정책 관련 민원 접수 참고 제안이 돼서요. 영유아 정책 의견을 제안하려면 많은 용기와 신변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신원이 노출되어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많은 불만이 있지만 개선을 요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불합리한 부분을 느끼면서 이를 감수하면서 보내거나 견디지 못하면 다른 사립시설로 떠나가는 것이 현실의 사례가 맞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 공익제보에 대한 신변보호, 익명 게시판 등이 되는 선에서 민원을 올릴 수 있는 창구 마련에 대해 고민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민원인데, 민원을 넣으려니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민원을 안 넣자니 좀 갑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면이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지금 삶의 현 주소입니다. 맞습니다. 잘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너 같은 사람 또 없어 듣고 오겠습니다.